네. 일단 유닛은 사칙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 좀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어, 지금 effect of crowding on death 이게 문제인 거였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수식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잠깐만, 여기서 일단 effect of crowding on death. crowding이라는 게 population의 밀도에 따라서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 effect 가중치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가중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effect. 그래서 영향을 주긴 주는데 population이 death에게 영향을 주는데 한 단계 거쳐서 내려가네요. 그죠? 그래서 네. 여기는 화살표가 두 개가 들어와 있고, 즉 캐링 커패시티와 그래서 요 크라우딩 이펙트, 즉 번잡하게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러니까 밀도가 죽음에게 즉 on death가 결과죠. 네. 얘가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death한테 영향을 미친다. 근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캐링 커패시티하고 파퓰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나누기로 했어요. 그죠? 네. 어, 그래서 캐링 커패시티는 아시겠지만 계산이 되잖아요. 네. 계산이 생태학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 하시죠. 이 캐링 커패시티는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계산이 된다 하더라고. 말하자면 캐링 커패시티는 요 모델에서는 고정값이죠. 제가 요 모델에서는 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사실은 캐링 커패시티도 달라져요. 나중에 모델이 확장이 되면 캐링 커패시티도 이 모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델에서는 캐링 커패시티는 고정되어 있고 주어졌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정됐고 파퓰레이션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김사려 박사님이 요청하시는 궁금하신 질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요 포맷 고정값이고 거기 파퓰레이션은 그때그때 달라지고 근데 얘하고 그러니까 즉 파퓰레이션 나누기 캐링 커패시티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밀도가 나오는 거죠. 덴서티. 덴서티가 여기서는 크라우딩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 밀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때그때 달라. 요거는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 이야기가 바로 비선형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비선형 관계. 지금 그러니까 김사라 박사님이 이 스텔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엑서사이즈를 하다 보면서 하면서 이게 좀 빌딩업 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저기 뭐야 비선형 관계에 대해서 훅 들어간 거예요. 아. 비선형 관계, non linear roti.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에서 이 비선형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행태 비헤이비어, 저는 비헤이비어를 변화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시스템이 변화되는 모습이 생각과 다르네. 그래서 어, 그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표현을 좀 써주죠. 반대. 카운터란 것은 반대란 뜻이요. 인투이티브, 비헤이비어. 이 비선형 관계가
이 비선형 관계 때문에 카운터 인투이티브 비헤이비어가 좀 나오는데 제가 카운터 인투이티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관과 반대가 된다. 반직관적인 변화, 직관과 반대가 되는 반직관적 변화. 저 말이 참 웃겨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스템은 자기 속도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챈 거죠. 근데 이게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링 하게 되면 저런 것들을 이제 그 직접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는 건데 카운터 인투이티브 비헤이비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내가 봤을 때는 총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피드백.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관계이다 보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애매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통계적 사고하고 크게 다른 거죠. 예, 뭐가 원이고 뭐가 결과야. 그래서 뭐가 독립 변수고 뭐가 종속 변수야. 뭐 이런 관계가 되면서 뭐 헷갈리게 되기 시작하게 되는데 실제로 한 바퀴 돌아오다 보니까 역량 관계가 좀 뒤통수 맞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피드백 때문에 어, 반직관적인 행태가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연. 지연이 저는 이 세 가지를 봐요. 그래서 피드백, 지연, 비선형 관계 때문에 예, 그 때문에 반직관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좀 중요하시게 다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문헌을 봐도 다양한 교과서의 문헌을 봐도 결국 저 세 가지를 좀 핵심으로 딱 꼬집어 주는 것 같고 그 피드백은 뭐 경험하셨듯이 그냥 역량 관계가 돌아가면 되는 거고 지연은 모델링에서는 타임을 얼마나 길게 놓고 입력하느냐 짧게 합느냐에 따라서 그냥 지연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비선형 관계를 모델링 할 때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문제지. 근데 비선형 관계는 예컨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데. 아, 이거다. 네. 자, 오케이. 뿅.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말하자면 어,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이 비선형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어떤 비선형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가 될 수 있는데 식사량과 식사량 그다음에 내가 최대 가능 식사량 최대 가능 식사 내가 먹을 수 있는 최대 가능 식사량 이래요. 세칭 캐링 커패시티가 되는 거지 말하자면 내가 최대치 그래서 식사량 최대치는 결정이 났다 치고 이렇게 가로측은 최대 가능 식사량에 하고 식사량과의 관계를 보면 최대치는 값이 1로 나와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식사량과 최대 가능 식사량이 같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최대값은 1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세로 축은 예컨대 만족도로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예전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찍어야겠다. 음, 만족도. 그러면 그 식사량을 하나도 못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밀도가
식사량과 최대 가능 식사량과의 관계에서 이 제로이라는 얘기는 하, 하나도 못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식사를 하게 되면 요 올라가. 가로축이 점점 커지는데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 어떤 식으로 초반에는 약간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가는 모습이 네. 올라가는 모습이 뭐 사람에 따라 다를 텐데 선형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아이씨, 뭐 이렇게 안 그려지지. 에이, 요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려지네. 그래서 이걸 음, 이 여러 개가 나온다 또. 네, 드로잉 지우기. 어이씨, 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한 숟갈을 먹어도 같은 한 숟갈을 먹어도 처음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커졌다가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어 1번, 2번, 3번. 네. 세 번째가 왜 안 나오냐? 생각보다 이렇게 참 인식이 안 되네. 이제서 좀 되나? 음. 거기에 따라 어쨌든 간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는데 마냥 이렇게 증가만 하냐 이거지. 어느 정도 이 적정 수준을 떨어지고. 넘어가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것도 급격하게 바로 떨어지느냐, 서서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런 식으로 관계가 비선형 관계가 있는 거죠. 음. 경제학에서는 한계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선형 관계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비선형 관계를 이게 현존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반영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모든 변수마다 여기 보면 여기 이퀘이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퀘이션 x의 제곱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다 숫자를 넣든 상수값을 넣든 아니면 관계식 수식을 넣든 여기다 이제 수식을 넣게 되는 건데 뭐 아니나 다를까 여기 이퀘이션이라는 말이 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탭을 보면 이게 바로 graphical function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음, 그러니까 비선형 관계가 결국 그래프처럼 보인다 이거지. 그래프. 어,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graphical function에서 클릭을 하면 이제 드디어 주인님 어떤 식으로 어떤 타입의 그래픽을 이게 비선형 관계를 세팅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고맙게도 밑에 프리셋 쉐입이 있네요. 이게 이제 벤시메는 없는 거예요. 아, 벤시메는 네가 알아서 만들어. 난 음, 깡통이야. 그런 건데 스텔라는 애플다웁게 물론 만드시겠지만 기본적인 값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놓으세요. 그 안에서 놓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는 순간 대충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난 좀 더 커브를 더 그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커베추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진짜 포인트로 다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요거 그래피컬 펑션 즉 비선형 관계를 이 모델에 입력하는 방법 이것도 약간 노하우가 있고 좀 있거든요. 예컨대 실제 현실의 데이터가 들쑥날쑥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입력하는 방법, 엑셀을 갖고 오는 방법도 있어요. 음.
그래서 엑셀 시트를 갖고 와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였을 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하고, 또 비선형 관계를 갖고 왔는데, 방금 제가 엑셀을 임포팅하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임포팅 한다는 것은 주로 어떨 때 쓰이냐면, 여기서 임포팅, 임포트 데이터만 하잖아요. 모델이 보여주는 변화가, 예컨대 70년대부터 2030년까지, 아니, 뭐 너무 기니까, 뭐 2000년대부터 2030년까지 한 30년 동안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해서 그래프로 보여준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2000년부터 2030년이라고 하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요. 2000년부터 24년까지는 과거 데이터고, 30년, 그 다음에 30년까지는 미래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 데이터는 내가 알고 있는데,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시뮬레이션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미래까지 다 그려보고, 실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아, 23년까지는 그렇지. 뭐가 그래서 비슷하게 가더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제 데이터하고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의해서 보여주는 값하고 그래프가 비슷하게 가더라. 따라서 나의 모델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컨피던스 빌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음직한 내용이에요. 플러저블한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비선형 관계는 굉장히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관심이 많은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이건 어차피 나중에 또 고급 과정으로 가게 되면 한 번 더 언급하게 될 텐데, 얘가 좀 짜증내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 에러 메시지가 났잖아요. 그 이유는 버스 레이트라는 값이, 요 값이 비선형 관계야라고 내가 입력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즉, 비선형 관계란 뜻은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얘는 헷갈리는 거지. 이퀘이션 보니까 0.05라고 고정값을 넣었으니까 주인님 어떤 게 진짜야? 고정값이야? 아니면 비선형 값이야? 그때그때 다른 값으로 내가 입력해야 돼? 아니면 고정값으로 내가 입력해야 돼? 얘가 그래서 짜증내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비선형 관계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지워야 돼요. 지우고. 그러면 입력값이 뭐가 되냐면 얘 가로축이 돼야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비선형 관계는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렇게 결과가 아웃풋이 된다는 그냥 함수야, 함수. 근데 그럼 여기서는 지금 Y축이 birth rate고 X축이 그럼 기본 타임 유닛인 건가요? 다시 말해봐요. X축과 Y축이 뭐라고? 지금 지금 이 보여지는 그래프에서는 Y축이 birth rate 값인데 것 같은데 그럼 X축은 타임 유닛인 건가요? 현재야. 맞아요. 아, 아, 계속 X축이 뭐지라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맞아요. 원래 네, 하나 오는 인풋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가 X축이 뭐에 따라 변하는 건지 맞아요. 맞아요. 싶어가지고. 아주, 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찾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X축은 타임이 되는 거죠. 근데 타임이 2로 되어 있네. 이게 그래프가 100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 보자. 이래 버리면 가로축이 타이밍이 돼 버리는데 타이밍이 이 시간까지만 되는 거예요. 좀 여기 아마 여기 지금 기본 단위가 2여로 제가 했던 것 그러면 같은데, 그럼 2년까지만 2년, 네네. 2년까지만 되는 거야, 아마. 음, 그리고 여기는 이 함수에서 뭘 입력했더니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니까 입력값은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이라고 치는 순간 내장된 변수가 보여주는 거예요. 음, 타임이라는
빌트인 된 변수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빌트인 함수예요. 변수. 이쯤 돼요. 그러면 짜증나는 게 사라졌죠. 그죠? 음, 유닛도 사라졌고. 아, 그런데 아마 2년까지로 돼 있어서 이게 시뮬레이션 돌리면 안 나오나? 나오네.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버스 레이트가 2년까지만 변하고 그 이유는 똑같은 값이 지금 가는 건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이유는 그쵸. 지금 보니까 왠지 여기 아유, 다시. 지금 2년이라면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네. 너무 좀 작아서 좀 거시기 한데. 음, 하여튼간 2년까지는 변했고 그다음부터는 고정값이네요. 어, 그죠? 음, 공교롭게도 이 세로축이 per year, per year? 아, 그죠. per year가 바로 버스 레이트예요. 네. 1년에 몇 개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게 버스 레이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오케이. 이것도 좀 없애버립시다. 버스 레이트가 어쨌든 간 변하잖아요. 그죠? 지금 밑에 숫자가 변하죠. 그죠? 어, 변하는데 이어 여기 보면 여기도 변하고 여기도 변하죠.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이어가 단위가 이 1.5, 2년 하니까 버스 레이트가 공교롭게도 2가 됐고 그다음에 시간이 더 흘러가도 버스 레이트는 그대로예요. 그죠? 음. 비선형 관계를 고민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보면 밑에는 프리셋 쉐이프를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죠? 바로 위에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 이거는 뭐냐? 범위가 있는데 가로축의 시간에 가로축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가로축 즉 어, 가로축의 범위가 벗어났을 때 이 벗어나는 범위의 값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 합쇼 주인님. 지금 여기는 2년까지 보여주라고 타임으로 친절하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주인님, 2년 범위를 넘어가면 3년, 4년, 5년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합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인 건가? 시뮬레이션 지금 100년까지인 건데, 그렇지. 이 벌스 레이트는 2년까지만 제가 지정했을 때, 그럼 그렇지. 3년부터 100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네네. 3년도 아니에요. 사실 2년 지나자마자 그, 2.5, 2.75 뭐 이런 거. 네네. 예. 이게 바로 소위 외삽이에요. 그 엑스트라폴레이트란 뜻이거든요. 이게 인트라폴레이트, 엑스트라폴레이트 이런 단어를 나중에 한번 적어 보실래요? 외삽과 내삽. 이게 근데 지금은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은 만나게 돼요. 세라 박사님은. 하지만 지금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마. 이게 좀 어, 이게 정말 중요하게 맞닥뜨릴 일이 생길 거예요. 어, 내삽, 외삽. 말하자면 내삽은 내부 안에 범위 안에서 삽입시키는 거. 예컨대 여기도 보면 내삽이라 하면 0에서 2년까지잖아요. 그러면 0에서 1년 사이, 0에서 1년 사이도 사실 잘게 쪼개면 그게 미분이에요. 잘게 쪼갰을 때의 입력값에 대해서 얘도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건 어떻게 했었죠? 그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좀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야 돼요. 호기심이 들어야 돼. 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델이 1년부터 100년이죠, 그죠? 100년. 그래서 DT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델타 타임.
아, 안 그래도 저 DT가 뭔지 궁금했었어요. 아, 그지, 이렇게 그지, 그지. 스타트 스탑 사인 유닛은 직관적으로 무슨 뜻인지 예, 알겠는데 DT가 예. 줄임말 같은데 뭐의 델타 맞아요. 타임이구나. 델타 타임. 음, 즉, 그러니까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 건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자, 1년부터 100년까지를 보여줄 거야. 그런데, 1년에 몇 번 계산시킬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1년 음, 단위로. 1년에 한 번씩 계산해. 그러면 델타 타임이 1,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계산해라. 그럼 프랙셔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1년에 두 번씩 계산해라. 그러면 렇게 되는 거지. 하면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 자, 델타 타임이 dt가 2분의 1. 이란 뜻은 1년에 몇 번 계산한다고? 1번. 두 번. 즉, 그 얘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약간 2의 배수로 적게 돼요. 2의 배수. 4하면, 4하면. 1년에 4번. 즉, 4분의 1씩. 즉, 3개월마다. 음, 그러니까 3개월마다 얘는 계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예컨대 0년, 그러니까 0년부터 3분의, 그러니까 0년부터 3개월 지나서 한번 계산하고, 그다음에 3개월 뒤인 6개월짜리에서 한번 좀 계산하고, 그다음에 3개월 뒤인 뭐 9개월쯤, 9월 달쯤에서 한번 계산하고, 그래서 1년 지난 3개월 뒤인 1년짜리, 1년이라는 시간, 그때 또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1년 4번 계산했어요. 그러면 계산값은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프로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 네 사, 사이사이 값들. 그치. 그 사이사이 값을 얘가 알아서 또 계산해줘서 출력시켜 주는 거거든. 그럼 지멋대로 해? 이거지. 음, 사실 그 사이 안에서도 데이터가 들쑥날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현실을 반영하려고 했지만 현실은 아닌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All models are wrong.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모델링 하는 입장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음, 즉, 패턴을 보여주는 것일 뿐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내삽은 평균이에요. 아, 어, 대표적인 내삽은 평균이에요. 평균. 음, 평균, 평균 방법 말고 내삽을 처리하는 상황은 나는 아직 못 봤어요. 어, 그러니까 평균으로 그 사이사이 값들을 그냥 얘가 알아서 계산해서 출력시켜서 매끄럽게 음, 그냥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음? 근데 외삽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외삽은 이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그 추세를 그대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마지막에 그 값이 유지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처럼. 에 따라서 행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continuous라는 외삽 처리를 한 거예요. 음. 마지막 마지막 값 그들. 아, 시작값과 마지막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 처음 시작값과 마지막 값에서 그걸 기준으로 그 시작값 이전에 그렇게 처리하고 음, 0이겠지. 그다음에 그 범위 내의 마지막 값 그걸로 범위 바깥의 모든 값을 처리하라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보면 extrapolate란 말이 있네요. 이걸 누르면 추세를 반영해서 그 다음에 자동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보면 여기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죠? 네. 달라지는 게 없지만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 범위 다음에 처리를 이렇게 해라. 지금 내가 음, 변경을 바꿨어요, 명령을.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리면 달라지죠. 음, 어. 왜냐면 버스 레이트 자체가
그, 증가. 이 다음에 계속 그 추세를 받아서 증가할 거니까. 음, 그런 이야기예요. 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버플로우 디바이드 바이 0 컴퓨팅 버스 레이트는이죠. 아마 75.5에서 나누기 0이 되는 모양이네. 왜 그러지? 아무튼 그게 이제 비선형 관계의 내용들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뿅. 그래서 아까 얼마였었지? 0.05인가? 이거 원위치 시키면 되니까 아, 됐고 0 0.003? 0.03 네, 0.0. 3이었을 것 같고 이거는 해지 시켜야죠. 뿅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선형 관계 물결 표시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자, 이펙티브 여기를 보면 아, 저게 비선형 표시하고, 저도 저게 또, 뭐, 아, 표시가 되는 거는 이해했는데, 저게 왜 저 물결일까, 굳이라는 생각했는데, 이제 이해가 갔네요. 나는 이제 그 왜 물결인가요? 라고 그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아, 또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냐 한번 보면 어, 파퓰레이션과 캐링 커패시티의 관계가 밀도가 최대치가 2까지를 상장해 줬네. 네. 야, 그 캐링 커패시티 대비 두 배나 더 크라우딩 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 그쵸. 어, 그랬을 때 가중치가 이렇게 달라지네. 음, 10배나 영향을 준다. 네, 영향을 어디에 줄겠어요? 됐어. 데스에 주는 거예요. 이게 생태학에서는 밀도가 너무 높아질수록 개체들 사이에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스스로 개체의 수를 조정한단 말이지. 그런 메커니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 캐링 커패시티는 어디 보자. 파퓰레이션 아이고 여기 수식이 이렇게 돼서 그죠? 파퓰레이션 나누기 캐링. 캐링 커패시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거를 사칙 유닛도 사칙 연산이 된 다음에 네,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애니멀즈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얘는 유닛은 저렇게 좀 표시하니까 애니멀즈 아니다. 얘가 이렇게 되죠, 그죠? 페링 커패스트는 애님. 이제 아, 이게 감이 왔어요? 펜슬아웃이 되니까 이렇게 정말 단위가 없어서 디멘션리스인 거군요. 오케이. 지워지는 거야, 단위가. 아, 크라우딩 이펙트는 그래서 어, 이게 디멘전리스. 그래서 디 디멘전리스 이렇게도 표현해요. 풀로 쓰기도 하고 약자로 이렇게 디멘전리스라고 쓰기도 하고. 디멘전리스라고 표현도 하고 어디 보자. 서제스트 유닛 디멘전리스 다양한 게 있죠. 네. 디멘전리스를 디멘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당이 돼요. 디멘전리스 이렇게 써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 피드백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요것도 피드백 아니냐 맞아요. 근데 요 얘기는 이 의미는 자 이게 어, 내가 세라 박사를 너무 그 초보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막 중국 과정처럼 내가 좀 죄송하기도 하는데 한번 아, 아닙니다. 이해가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봐요. 네네. 음. 사망이 많아질수록 사망하고 초인구의 관계.
파퓰레이션 관계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방향이요? 아, 사망이 많아질수록 총인구는 증가 감소. 줄어들어요. 음. 감소. 이 플러스 마이너스 혹시 기억나요? 네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지? 그렇죠? 사망이 많아지면 총인구는 감소가 돼요. 음, 근데 그 표현이 여기서 뭐냐면 이거예요. 네, 파퓰레이션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사망 화살표 총인구예요.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 그림에서의 방향이랑 이 글에서의 방향이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는 그러니까 인과관계, 인과순환 지도에서 사용하는 화살표는 영향을 의미해요. 네, 원인과 결과라는 표현이 이거고. 근데 스타카 플로어에서 이 플로어의 화살표는 화살표라기보다는 물질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동되는 것이죠. 파퓰레이션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파퓰레이션 마치 이 모양이 파퓰레이션 화살표 that 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려. 맞아. 그래서 저도 약간 이게 처음에는 그 어, 인과지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볼 때 이게 루프가 나오는데 이- 얘는 이게 그림상으로는 루프는 아니잖아요. 데스에서 파퓰레이션으로 화살표는 아니, 그림상 화살표는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왜 루프일까 하다가, 아,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결국 사망이 늘어나면 인구가 아이고 줄니까 그 그렇게. 혼자 낑낑 추론하면서 이럴 거야. 얼마나 마음이 다들 그래. 나도 그랬고. 질문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결론 내려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아 인과지도랑 이 스타켄플로우랑 이게 그림과 똑같아지진 않겠구나 하면서 혼자 그냥 이게 처음에 왜 이게 루프지 막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김사라 박사님은 저한테 강의도 한번 좀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거일 거야라고 혼자 추론해서 적으로 결론 내렸잖아요. 네. 정확한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럴 것 같아, 그지? 네. 이게 쌓이잖아. 이런 식으로 대충 추론해서 쌓이잖아요. 나도 그랬거든, 과거에. 피곤해, 그래서. 음, 계속 모델링 하게 되면 혹시 이런 건가? 혹시 이런 건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러니까 가정의 가정 맞아요. 그 뭐가 문제지 나중에 나중에 그, 예, 그 다리가 하나만 있고 그 위에 막 성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야. 어 그때 정말 그 내가 지금 김사라 박사님이 다 하는 것처럼 그런 멘토가 있어서 그냥 착 질문하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내가 해결하면 정말 마음이 편할 텐데 안 그러면 그냥 화장실 가서 뭐 손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찜찜한 예, 상태에서 계속 모델을 쳐다보기니까 되게 힘들어요. 예, 근데 지금 왼쪽에 내가 쓴 거 봐봐. 출산 총인구는 이건 플러스가 되지. 네, 이거는 공교롭게도 인과관계의 방향과 똑같아요. 타이프의 방향이 같아. 예, 그러니까 이건 아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 근데 오른쪽은 왜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자, 그래서 사망 다시 가면 어, 사망과 총인구 왼쪽에 있는 출산과 총인구도 마찬가지지만 사망과 총인구, 출산과 총인구에서 총인구는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지 않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영향을 준다는 개념이 어, 근데 비례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도 되거든요. 출산율만큼 여기서는 출산율만큼 영향을 준다. 말하자 이런 거죠. 뭐 총인구가 그러니까 사망률이 0.1% 사망률이 0.1% 사망률이 0.1%라면 0.1이니까 1000명에 한 명이란 얘기네요. 그죠? 1000명에 한 명 죽어요. 그럼 만 명이면 10명. 10만 명이면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망도 비례적으로 커지네요. 그죠? 그래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총인구가 사망에 영향을 주는데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화살표는 그 의미예요. 그냥 영향을 준다. 근데 얼마만큼 주는지는 아직 여기서는 얘기 안 한 거지. 어. 근데 여기서를 보면 이것도 역시 총인구가 사망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끝. 근데 얼마만큼? 버스레이트만큼.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하나의 쌍으로 피드백이 되는 건데 요게 버스레이트는 그냥 외부에서 툭 온 외생 변수, 고정값, 그러니까 컨스턴트 베리어블로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는 총인구가 데스레이트, 그러니까 데스에 영향을 주는데 얼마만큼은 여기에서는 없어. 지금 버스레이트만큼 영향을 줄 거야라는 스토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이거잖아. 그게. 아, 어. 그래서 한꺼번에 묶인 아, 거. 그래서 요거가 굵게 피드백이 표현되고 이렇게 굵게 표현된 것이죠. 음, 자, 여기서 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어, 뭐 사망률은 요거만 보여 굵게 된 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이렇게 굵게 잠깐 표시되네. 음, 다시 해볼까요? 아니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피드백, 뭐 이렇게 되고도 피드백 된 거예요. 음, 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 이펙트는 가중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중치라 하면 가중치가 곱해지기 때문에 가중치가 아이고, 가중치의 역할은 기준값의 비례 역할을 기준이 된 어떤 값의 가중치가 곱해지는 수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럼 그 기준값이 뭐냐 그지? 그게 바로 영문으로 변수를 쓸 때 레퍼런스 말은 그래서 많이 써요. 그래서 레퍼런스 라이프타임 하게 되면 그냥 라이프타임인데 평균 수명인데 기준이 되는 평균 수명을 얘기하고. 근데 그 기준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아니야, 총 인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곱하기가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곱하기가 됐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서 또 라이프 타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음, 그래서 그 튜토리얼이 사실은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졌다는 뜻은 굉장히 어, 몇 개, 이렇게 동영상 클립이 몇 개 안 되지만 몇 개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압축해서 막 집어넣었어요. 음. 그래서 라이프 타임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거든. 자, 저 라이프, 그것도 좀 궁금했는데 그 보면 이렇게 튜토리얼을 이게 개별 변수 하나하나를 막 이렇게 설명해 주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테크니컬한 거에서 찾아보니까 저도 이게 평균 수명 라이프 타임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수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음, 이게 얘랑 얘를 왜 곱하면 데스가 되지? 약간 막 혼자 또 생각하다가 내가 그치. 우리 여름에 특강할 때는 그 얘기까지 안 했는데 모델링 하게 되면 어, 이 평균 수명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도 그렇고 뭐 모든 생물들을 근데 평균 수명에는 감가, 상각, 기간 이거하고도 같은 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 그러니까 생물한테만 평균 수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수명이 있는 거죠. 수명. 건물도. 그래서 라이프타임은 그냥 수명이죠. 건물도 수명이 있어요. 30년이든 80년이든. 뭐 우리가 각 차고 있는 옷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게 건물,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어떤 실체를 자본재라고 하는데 이 자본재, 이거 이게 뭐 물질들은
의사결정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게 10년짜리냐 20년짜리냐 내가 판단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10년이냐 20년 이게 수명을 이 건물 이 자산의 수명을 10년으로 할 것이냐 20년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주냐면 10년 뒤에는 얘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20년이 수명으로 내가 책정했으면 20년 뒤에는 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년이다 그러면 80년 뒤에는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경영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까놔. 미리. 미리 까놔서 비용으로 미리 없애주는 거예요. 그걸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빼준다는 거죠. 가치를 빼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명도 그래. 수명.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라이프타임은 이제 그쵸, 수명이라 합시다. 그래서 그쵸, 보통 에버리지 라이프타임을 쓰는데 수명. 자, 인간의 수명이 80년이다. 그럼 80년 뒤에는 인간은 그 사람은 사라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모델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되게 무식하게 섬뜩하게 처리합니다. 80년 뒤에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1년 차에는 80분의 1이 사라져야 돼. 아, 2년 차에는 80분의 2가 사라져야 돼. 아, 그래서 5년이 지나면 팔다리가 하나 사라지는 거야. 어, 그다음에 한 40년 되면 몸뚱아리 절반이 사라져. 음.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칙 연산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나누기냐? 매년마다 그만큼 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나누기가 그런 뜻이에요. 그 깨봉 수학을 보면 이런 식의 이 수학의 이야기를 왜 하필 그걸 했니? 음, 그런 음, 그런 감각이 생기는 게 나도 그분 덕분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말이죠. 평균 수명은 그래서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어, 이와 같은 말인 거예요. 1 나누기 사망률. 그래서 사망은 이렇게 death는 총 인구 나누기 수명 할 수도 있고, 그죠? 지금 이 모델에서 저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또는 총 인구 곱하기 4, 1, 어, 사망률 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제 수명을 나눠야 되는데 이 수명이 그때그때 다르다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을 가중치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돼서 말하자면 기준 수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준 수명의 전체에다가 가중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 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수명이란 표현을 쓸 때는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 라이프 타임이라고 는 그냥 수명이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에버리지 라이프 타임
방금처럼 레퍼런스 라이프타임 요따위 표현들이 좀 나올 거예요 아마. 이 별거 아닌데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 없으면 답답한 그런 그러니까 보통 에버리지 라이프타임 그냥 평균 수명이야 말하자면 그냥 번역할 땐 그렇게 되는 왜 근데 각각 왜 달리 쓰느냐 이거지 평균 수명. 음 그냥 수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에버리지 라이프타임 하면 그러니까 보통 계산이 되어서 주어졌을 때는 계산이 된다는 것은 다 평균 값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계산이 된 수명을 의미하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수명하게 되면 약간 일반 명사에서 계산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근데 레퍼런스를 하게 되면 기준 수명. 자, 레퍼런스 말이 들어간 순간 얘는 달라진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기준일 뿐이야. 약간 레퍼런스 라이프타임. 아, 기준 수명. 아, 이 수명 값은 기준일 뿐이야. 얘가 분명히 바뀔 거야. 어떻게? 뭐 가중치에 의해서 바뀔 거야. 그냥 스타팅 포인트 아, 그치. 비교에 아, 그친다는 비교 느낌이구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기준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사실은 어떤 의미가 문맥이 들어가냐면 바뀐다는 변한다. 거야. 음, 어, 항상 그래. 생각해 보면 인문사회 맞아요.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봐. 기준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미 바뀐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서 쓰고 있는 거야. 언어. 그러게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렇다니까. 아주 묘하죠. 그래서 레퍼런스란 말이 많이 언급될 거예요. 모델링 하게 되면. 음, 오케이? 네. 좋습니다. practice 1 이거를 다시 보내줄게요. 네. 오케이. 또 그 튜토리얼을 더 보지는 않았어요? 그 튜토리얼, 잠시만. 음. practice 2 뭐 만들어 봤어요? 어떤가요? 어, 좀 이렇게 하니까 참 좋긴 하네. 먼저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코멘팅 사실 해주고. 그 튜토리얼에서는 첫 번째, 음. 모델링 스텝 바이 스텝 있는 거는 다 봐보고 한 번씩 따라서는 해보긴 했었거든요. 인터페이스 전까지는, 모델링 피처 전까지만. 음. 여기서 뭐 질문할 것은 없었어요? 어, 하고, 여기 제가 질문하고 뭘 적어놨는데 지금 제가 다음날 보니까 뭘 질문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네. 보고, 요것도 파일 한번 줘봐요. 네, 잠시.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본 튜토리얼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그래피컬 펑션 하는 거랑 그냥 고스트 써보는 것까지 그냥 있어서 그냥 따라서 그냥 정말 해보고 테이블 그냥 그려보고 그냥 테이블. 해보는 거 정도까지 좋아요. 해봤어요. 한번 봅시다. 봅시다. 이렇게 해서 내가 화면 공유해 볼게요. 네. 음, 자, 여기 보면 음, 아, 이게 아이고 미안해 이게 글자가 너무 좀 거시기 해서 그래 좀 바꿔볼게요. 네.
제가 이걸 질문하려고 이렇게 한 색으로 묶어 놓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아, 이게 다 그랬어? 끝내 보니까 뭘 적어 놨는지 아, 기억이 그래도 막, 가물가물해서 그래도 다음엔 또 자세하게 색깔, 적어 놔야겠어요. 색깔도 입히고 신경 많이 썼네. 음,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결국 인구 위의 스탁은 결국 인구 증감에 대한 스탁 앤 플로우가 하나가 있고 음, 밑에는 그 자원에 음, 관련한 스탁 앤 플로우고 결국은 인간이 자원을 결국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결국 이 resource per person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음, 그래서 결국 인구가 뭐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자원은 또 소비가 되면서 감소되는데 또 이 자원 자체는 또 자생적으로 리제너레이션을 함으로써 또 채워지는 플로우가 있고 음. 그 정도로 네, 이해하고 따라해 봤습니다. 알았어요. 그 제 홈페이지에서요. 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예, 링크 갖고 있죠? 있어요. 네, 네. 여기에서 아, 내생 변수, 외생 변수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뭐가 나올 거예요? 여기 모델링 주요 용어 및 기본 개념 찾았어요? 네, 들어가면 여기 뭐 모델 설계 절차 스탑 플로그 그 밑에 마침 또 예, 순서가 좀 좋네요. 내생 어, 변수와 외생 변수의 차이 그리고 내생 변수화가 뭐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내생 변수하고 외생 변수. 어, 변수는 네, 그죠? 네. 왼쪽은 음, 그 우리 파퓰레이션 지금 연습하신 거 딱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파퓰레이션은 변화율, 좀 사망, 이게 출생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출생률. 자, 개체수의 변화, 즉 출생이 생기면 생길수록 총 개체수도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데 총 개체수도 이게 출생에 영향을 주더라. 얼마만큼? 변화율만큼. 이 변화율을 우리 이제 뭐 출생률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이 변화율은 고정값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 고정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변화율은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그래픽을 이선형 관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변화율이 고정값이냐 또는 비선형 값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외생 변수인데 외생 변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국밥. 그러니까 외생 변 그래 이 말 표현 괜찮네. 외생 변수라 함은 따로 국밥이에요. 영향을 안 받아. 이 시스템에서 영향을 안 받아.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끝. 거기까지인데 여기 보면 오른쪽을 보면 그 외생 변수였던 것이 개체 수가 많아질수록 자원을 감소시키네? 맞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계속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스토리네요. 아하, 따라서 이 개체수의 변화, 개체수의 변화, 개체수 이러한 피드백에 변화율이 영향을 받네. 한 바퀴 돌아서 더 크게 돌아서 영향을 받네. 따라서 이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내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음, 이 차이 알겠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외생 변수라 함은 그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스템 구조로부터 다시 영향을 안 받는다. 따로 국밥이다. 근데 내생 변수라 함은 예컨대 개체수의 변화와 개체수의 변화.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그죠?
즉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시스템 구조 안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게 내생 변수인 거죠. 그러면 내생 변수화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주어진 줄만 알았던 그 외생 변수도 자세히 보니 아하, 시스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시스템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음, 어, 어떤 게 좋으냐? 그건 연구자에 따라 달라요. 연구자와 그다음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지. 예컨대 변화율을 내생 변수로 해야 되는데 왜 외생 변수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틀린 거예요. 음, 그냥 내 마음이야. 음, 내 마음이야. 다만 어, 이게 좀 외생 변수들을 내생 변수화 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의 범위가 바운더리가 그렇죠. 끝도 끝도 없이 계속 커져요. 지구까지 만나게 돼. 음, 어. 근데 달리 표현하면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는 것도 하지만 달리 표현하면 나의 사고가 더 넓어지는 거기도 하고 안 봤던 것도 더 보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시스템의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둘 거냐 이거예요. 예. 상당 부분 많은 변수들이 외생 변수로 처리되었을 법한데 그것마저도 내생 변수화 할 거냐 말 거냐. 요거를 고민해 봐야 될 거야. 이게 큰 고민이야. 이게. 예. 우리 일단 김사라 박사님이 그 교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그 첫 번째 숙제가 그거예요. 음, 시스템의 범위. 범위에 따라서 결국 어디까지를 내생 변수로 그렇지. 고려할 것인지. 내생 변수를 하게 되는 순간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죠.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 그런 문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음, 예. 이게 제일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허들이에요. 예, 첫 번째.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와 달리 요 자원을 보면 요 자원의 모습하고 요 자원의 모습이 달라요. 네, 그죠? 화살표가 리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얘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의미하겠지. 네, 어, 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 예컨대 석탄, 석유. 음, 뽑아 먹기만 하지 다시 채워지진 않잖아. 물론 뭐 나무가 풍화가 되고 나무가 이제 산에 타서 풍화가 돼서 켜켜이 쌓여져 많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것도 결정하는 거지 연구자가. 아니야. 음, 언젠가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세월에. 음, 그래서 이거는 정의 내릴 거야. 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죠. 얘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것부터 볼까요? 화살표가 두 개 같잖아. 첫 번째 화살표의 의미는 아, 그 재생되는 양이 그때그때 재생되는 양이 기존의 스탁에 영향을 받는 거야. 두 번째 화살표의 의미는 얼마만큼. 말하자면 출생률 같은 개념인데, 근데 그 얼마만큼이라는 출생률, 그 변화율이 이 스탁이 그때그때 다를 때마다 또 영향을 받네. 따라서, 이게 변화율에 해당이 되겠죠. 변화율이 그때그때 달라. 그래서 물결 표시, 비선형 관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아하, 얘는 내추럴, 어, 이런 식으로 썼네. 이게 이니셜, 내추럴 리소스, 와우, 오케이. 리제너레이션 레이트. 요게 말하자면 가로축에 해당이 돼요. 어, 요, 이게 말하자면 인풋에 해당이 되는 거지. 네,
요 리제너레이션이란 결과값을 토해내야 할 텐데 들어가는 값을 그냥 단순히 내추럴 리소스로 받지 않고 아따 얘네들이 이렇게 또 표현 이거 고급 함수예요 사실은. 아, 저도 그냥 따라, 그 어. 값 한다고 해서 그 따라서 넣었어요. 어. 이게 굉장히 고급 함수예요. 음, 음, 저게 저 자체가 어, 이게 이 스tat 값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네. 음, 바뀌는데 요 분모 값은 초기 값을 얘기해. 모든 스탁은 초기 값이 있습니다. 그 초기 값 대비 그때그때 네. 달라지는 스탁의 값을 입력한 거야. 음, 어마어마한 짱구를 돌린 거예요. 음, 근데 진짜 고급 개념이에요. 고급 테크닉이에요. 진짜 아주 고급 테크닉이에요. 어, 자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그냥 무작정 자원만 갖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요. 근데 어, 리제너레이션이 그냥 어, 비선형 결과값 그리고 그 입력값은 어, 내추럴 리소시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긴즉슨 이 스탁의 값, 내추럴 리소스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선형 결과가 달라질 거야. 이런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네. 어, 이렇게 한번 좀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추럴 리소스가 가로축이야, 말하자. 입력값. 네. 이거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 있어요. 0에서부터 100, 200, 300, 400.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까요? 그러면 어, 짜짜짜 얘가 어떻게 변하냐? 열어볼까? 이렇게. 와, 25, 최대 25까지 가네요. 말하자면. 아닌가? 25년. 25년까지고, 이 세로축이지, 세로축. 이거 세로축의 값을 보면, 내추럴 리소스가, 아, 점에는 4K, 4천에서 0까지 떨어지네. 아무튼 0에서 4천 사이잖아. 내추럴 리소스는 0에서 4천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 입장에서 보면, 입력되는 값이 0에서 4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 거기에 따라서 비선형 결과값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입력되는 X축 값이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 입장에서 입력되는 값 equal 리제너레이션 레이트 입장에서 X축이죠. 이 X축이 0에서 4천까지의 레인지가 큰 거야. 거기에 따라서 이게 결과인 리제너레이션 레이트를 이렇게 엄밀히 말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확한 표현하면 이거 복잡하니까 이것을 확 줄이자.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지? 노멀라이제이션 표준화. 정규화. 아, 정규화라는 표현을 써요.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분수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값 대비 딱 하는 순간 아싸 최대가 네. 1이 돼버리지. 어, 네. 근데 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내추럴 리소스가 아니라 초기값 대비 그때그때 달라지는 내추럴 리소스 하는 순간 최대가 0.7, 1도 아니네. 아마 바로 떨어져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0에서 4천이 아니라 0에서 0.7, 최대 뭐 1.
예, 위아래가 분모와 분소가 같은 상황. 1로 또 짤막하게 이렇게 단촐하게 이 정교화라고 한 표현인데 그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테크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입장에서 리제너레이션 거는 이 내추럴 이게 스타계 값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얼마만큼 레이트만큼 영향을 받는데 이 레이트는 그때그때 달라라는 비선형 데이터가 들어간 거죠. 또 보면 그런데 얘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네 그죠? 그래서 resource per person. person은 이게 단위가 묘하게 되는데 음, resource per person. 아, 단위가 리소스로 해 있었구나.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음,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생태학 모델의 한 부분인데 생태계는 먹고 살기 좋을 때는 출생률이 네. 좋아지고 어, 먹고 살기 힘들 땐 출생률이 줄어들고 또는 먹고 살기 좋을 환경에서는 사망률이 줄고 음, 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음, 사망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망률로 영향을 줬네요. 네. 음, 인당 말하자면 사람 한 사람당 찾아 먹을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지. 그래서 분모가 뭘로 하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는 분모가 리소스니까 인간 한 사람이 챙겨 먹을 수 있는 자원이 크기에 따라서 라는 스토리가 되겠네요. 어, 그럼 몇 배, 뭐 7배, 7배, 8배, 9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네. 아니면 아주 험난한 상황이라면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난이 생기고 에너지 파동이 생기고 그러면 인당 챙길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어서 0.1이 뭐야? 0.7, 0.5, 뭐 0.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에 따라서 사망률이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바로 정의되고, 그래서 이게 보면 사망률도 그쵸. 이것도 똑같.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또 나오죠. 음, 음, 리소스 퍼 펄슨이라는 초기 값이 있을 거야. 그거 대비 얼마 하는 순간 범위가 줄어들죠. 안 그러면 40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안 그러면 범위가 뭐 길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니시에이티브 이니셜이라는 함수를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분수로 하는 순간 이런 얘기죠. 초기값 대비 몇 배야? 결국 그 얘기예요. 몇 배? 0.7배냐, 4배냐, 8배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입력값에 따라서 결과인 데스레이트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긴 0에서 0.2 배까지로 했네요. 그죠? 음, 거기에 따라서 높아질수록 데스레이트가 확 떨어지네.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음, 어, 그러니까 가스봐. 좀 어떤 스토리가 가능한가? 저게 나은가? 갖고 쓰는 자원이 많아질수록 그 초기값 대비 커진 거잖아요. 좀 0보다는 커지는 거잖아. 네.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음, 그래서 사망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사망률이 예, 떨어져. 예, 아, 그래서 사망이 줄어드는 예, 거고. 그쵸, 아, 그쵸.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이걸로 정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웬만 아주 많아야. 아주 음, 많아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사망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 될 수 있겠지. 예. 저 얘기를 출생조로 돌리면 더 리얼할 것 같아요. 음, 무슨 소리냐? 자원 대비 그 초기값
대비 자원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출생 레이트는 높아지긴 할 텐데 음, 이게 선형적으로 증가할까? 음, 선형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한테 돈 주면 돼. 음. 오케이? 그럼 근데 그냥 실제는 안 돼. 무한대로는. 근데 비선형 그렇게 선형적으로 자원이 많아져 많아질수록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비선형 관계가 있는 거지. 웬만하게 많지 않은 한 안 움직여. 음, 지금 래서 헛돈 쓰고 있었다. 이런 맞아. 이렇게, 음, 이런 스토리가 가능한 거예요. 음, 어, 어지간하게 많이 입력을 해줘야 그제서야 레이트가 움직여. 그러려면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음, 커베추어, 예, 곡선율, 예, 공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스토리에 반영할 수 있겠죠, 그죠? 아, 그 얘기 들으니까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여기서도 결국은 이 resource per person이 지금은 death rate에서 결국 다이로 연결이 되는 스토리인데, 이게 데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면서 이렇게 결국엔 여기 인구 스탁 앤 플로우를 보면은 이 인구 스탁 앤 플로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보조 변수들이 이게 그러면서 결국은 음, 그러니까 출생과 사망이 약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동전의 양면이라서 음흠. 결국은 이게 다이에도 연결되는 거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 돈에도 결국은 영향을 주는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럼 결국 이 리소스 per person도 데스에도 이런 지금 나타나 있는 이런 패스가 있지만은 똑같이 벌스에도 이렇게 똑같은 결국 반대 버전으로 벌스에도 가는 걸 텐데 그럼 그 경우에는 그냥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연구자가 그냥 선택의 개념인 건지 아니면 둘 다, 두 시나리오가 가능하면 둘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연구자 선택한 것 선택의, 어떤 스토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어, 정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원위치하면 이거였나? 내가 이렇게 바꾼 게 바로 반영이 된 건가? 네, 반영된 것 같아요. 뭐 이게 내가 뭘 건드렸나? 유니트 여기 어, 리제너레이션 레이트가 유닛이 없어요. 리제너레이션 이거 유닛이 없다고 그러네. 아, 유닛이 없었네. 퀴즈 한번 해볼까 이거? 일단 방금 질문은 얼마든지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갈 수 있죠. 음, 근데 스토리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소스 퍼 폴슨이 버트 레이트에 미치는 영향, 데스 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있다면 해야죠. 어, 괜찮아요. 어. 그런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모델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음, 한 사람이 차지하는 자원의 규모 이것은 출생보다는 사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출생은 음, 그 영향을 미미할 거야. 음, 아니 거의 없을 거야라고 하든지 막 이렇게 한 거 같고. 근데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처리한 거예요. 버스레이트가 고정값이 되지는 않거든 보통. 음. 그래서 뭐 그냥 연구자 선택 거기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지고 모델의 이퀘이션이 달라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됐으면 이렇게 있으면 아마 여기도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0.2가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어디 보자 0.2, 0에서 0.5까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아마 0.2까지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그리고 최대값은 0.2로 했네요. 그러면 얘도 최대값을 0.2로 한번 해볼까요? 예.
아마 가로측, 즉 리소스 퍼포슨을 레인지를 0에서 0.2까지로 한 것은 그러니까 양쪽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상정한 것 같아, 왠지. 예,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퀴즈. 어떤 것을 써볼까? 어, 약간 이거 끝에서 생각해야 돼. 약간 끝에서 두 번째나 이런 거. 그러면 많아질 많아질수록 일정 스레솔드 지나면 확 확. 그래서 나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런. 네. 음, 그래서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음, 웬만하면 안 변한다. 그 소리라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웬만하면 안 변한다. 어젠간히 많아야 된다. 또는 어진간이 많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3, 아, 아이, 3배 정도는 아, 돼야 출생률이 좀 달라. 이런 스토리가 또 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초기값 되고 이렇게 음, 이 정도 아니면 그래도 돼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음, 가능해요. 음. 어, 그러면 어차피 연구자의 임의로 지 마음대로 입력한 거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디펜스 하실래요? 이 모델서로. 비선형 관계가 참 좋은데 이 엄정한 모델, 특히 크리틱이 심한 상황에서의 이 비선형 관계를 딱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비선형 관계가 선행 연구로 있으면 좋죠. 음, 그러면 제일 좋죠. 뭐 쓸 때 데이터가 이렇다. 보여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음,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될 겁니다. 최대치는 얼마큼 될 것 같고, 거기에 가로축의 변화에 따라서 세로축은 뭐 S자 커브가 되든, 뭐 아니면 한계 체감의 법칙, 한계 체증의 법칙, 뭐 이런 식의 되게 되든 뭐가 됐든, 아니면 종 모양이 되든 이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디펜스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세 번째는 그냥 전문가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건 안 봐도 비디오 타 자명한 논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디펜스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 반영될 모델이라면 살떨리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떨리는 어떤 논쟁을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시뮬레이션, 모델링이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안 해도 되는 통계 돌리고 할 때는 큰 걱정, 그 고민 음, 없었던 것도 음. 여기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됐고 그 얘기를 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디파인 안 했다. 오케이. 자, 리제너레이션 유닛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퀴즈. 자, 이게 살짝 갖다 대니까 리제너레이션은 리소스 퍼 이어예요. 네. 자, 한번 복습을 한다면 스탁은 어떤 것도 스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있어요. 한번 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자. 그렇게 해야 내가 모델링 할 때 좀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flow, 인플로우든 아웃플로우든 이것은 flow 시간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얘 단위는 무조건 스탁의 단위의 per 시간. 시간 단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얘는 레이션은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따 살펴봐야 되겠지만 단위는 여기 그러니까 First per year. 리소스 per year, per year로 됐네요. 그건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유닛의 사칙 연산도 역시 저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제너레이션 보니까 이거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각각의 유닛은 리소스일 것이고, 2분의 1이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얘는 레이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얘는 뭐니? 어, 1분의 2. 리소, 근데 뭐 한 거지? 리소스라는 유닛에, 이거, 아이씨, 이게 뭐야? 다 사라졌어. 리소스, 여기가 되는 거고, 얘는, 아차, 리소스, 어, 리소스, 이어. 그러니까 유닛의 사치일 관계는 조금 신기하긴 해요. 그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지. 아이 바뀌었잖아. 이게 앞으로. 그렇지.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되어서 지워지니까 네. 맞나? 아니, 그 2분의 리소스가 분자로 가야 돼. 리소스가 분모 제대로 한 거 아니었나 방금? 안 바뀐 것 같아요. 오케이. 2여행 아, 리소스가 분자 그치. 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얘가 리소스. 네. 넘어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희한하게 지워지네. 아무튼 지워져서 1퍼 2여. 어, 2어가 되더라. 그래서 1퍼 2어로 근데 이렇게 하면 used in this model 야 당신 모델에선 per year 썼어. 근데 이걸 써도 돼요. 음, 음, 그래서 하면 사라졌네. 다 음. 깨끗이 사라졌죠. 여기 트랜스페런트 하면 이렇게 되겠지. 모델이 안 가려지니까 머리 안 가려지니까 좋지. 자 이렇게 됐네요. 또 네, 여기서는 질문은 더 없습니다. 음, 오케이. 이것도 해서 제가 해볼게요. practice 2. 또 practice 한 거 있어요? 어, 일단 그, 어떻게 여기까지? 네, 튜토리얼 따라한 건 거기 가지고 그냥 저 혼자 막 이것저것 그려본 건 있는데 지금 음,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음. 이것저것 만져보겠습니다. 여기 뭐 sensitivity analysis 이쪽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폴라리티가 3.6까지 그 4.1도 보긴 봤는데 그 수업 시간에 아직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보기는 다 봤고 실습은 3.6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그래서 4.1부터 4.5 계속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넘어가고 네네.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또 얘기를 좀 해보고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재밌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약간 알듯 말듯 계속 약간 와 지금 머릿속에서 이게 개념이 약간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열심히 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시- 제가 그냥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스텔라로 그냥 커절 CLD를 그냥 그려보는 연습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음,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루프 표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 온라인 헬프에 나와 있는 것도 봤는데 거기서 저한테, 말하는 아이콘이 안 보여가지고 아무리 봐도 나한테 좀, 잠깐만. 그러면, 파일을 아니, 보내드릴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선 이게 안 되는구나. 혹시 내가 하는 거 보여요? 저기,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거 안 보이지? 안 네. 보여. 내 네. 화면에서만 보이니까, 그러지만 이렇게 보실래요? 여기에 산 모양 있죠? 텍스트 옆에. 네. 클릭해 보세요. 네. 아니다, 아니다. T 눌러봐. T 옆에 드랍박스. 거기에 루프 라인. 아, 이 어렵지? 쉬운 거를 못 찾았구나. 근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 아니, 안 끝났어, 안 아, 끝났어. 네. 안 끝났어. 잠시만요. 그래서 그 더블 클릭해봐. 그 오른쪽에 거기 위에 텍스트에다가 R, B 아, 이렇게 아, 클락와이즈, 뭐 카운터 클락와이즈 하면 되는 거고. 어, 끝.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어제 못 찾아서 어제 한참을 막 다 이거 눌렀는데. 항상 이렇다니까 별거 아닌데 아, 말하자면 멘토 뭐 그게보다 한 단계 위 사람한테 배우면 너무 쉬운데 근데 이게 온라인 헬프에서는 다른 아이콘을 계속 말하던데. 이제 좀 풀렸습니다. 온라인 헬퍼에도 다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내가 어떻게 못 찾는 거지. 아, 이게 참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알고 모르고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한 음, 장 몰랐을 때는 무지무지 암흑 속에 있는 거 맞아요. 암흑 속에 있는 거지. 예,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말에 계속 또 시간 정, 내주셔서. 정진하시고 네. 다음에 또 조만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아마 네. 다음 주에도 뭐 오전에 뭐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뭐 최소한 최대한 네네. 빠르게 하루 전에 좀 알려줄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